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요새 지속적으로 PPT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전과 비교해서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이 금리를 대폭 하락한다고 하니까 이 좀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금리는 역사적으로 침체기에 급속도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요새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 인하이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경제위기가 곧 도래한다고 말을 하죠. 틀린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모아라, 그리고 채권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금리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제가 최근에는 금리 쪽으로 화제를 돌려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 발언이 주요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연준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왜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가 변하는 것인지 의문도 많이 들었었고요. 아마 이번 주에 진행될 미국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란은 한층 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왜 자꾸 금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금리 정책과 방향은 모든 경제 지표의 중심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꾸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난 금리에 관심도 없는데 왜 금리만 며칠째 이야기하냐 하실 수 있지만 진정 본인의 돈이 어딘가에 투자가 되어 있다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히 해야 한다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미국의 사실상 금리 인하 분위기에 맞춰져 있는 형태죠. 사실상 이런 분위기는 뉴스나 기사를 접해서 익히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서 이 앞전 영상을 시청하시고 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금리는 현재 2.25에서 2.5%이고요. 그리고 7월에 금리가 2에서 2.5% 인하될 확률은 매우 높은 68.4%에 달하고요. 그리고 9월에는 금리가 1.75에서 2.0% 혹은 2에서 2.25%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는 확률은 각각 58.4%에서 24.8%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와 달리 미국 연준이 시장의 반응처럼 7월 혹은 9월에 이 정책 금리를 인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고요. 사실상 트럼프가 연준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지만 연준도 사실상 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마냥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정말 신중하게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시점에 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 비관론적인 성격을 띠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금리 인하를 한다는 말은 곧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물론 이 말에 틀린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이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는 더 경과를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뒷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항상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럼 과거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시켜 주진 않지만 나름 미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확실한 데이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고민해야 할 사항은 이전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던 당시의 경제적 사항을 잘 살펴봐야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금리 인하 사례는 이 89년 그리고 90년대의 걸프전 당시이고요. 걸프전은 참고로 사담 후세인이 통치하던 이라크가 쿠웨이트는 과거 이라크의 영토였다며 이런 식으로 침략을 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소련 등 이 30여 개국의 나라가 국제연합의 결의와 미국의 주도하에 결성을 해서 이 쿠웨이트를 지원함으로써 벌어진 이 전쟁이고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2000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나스닥 버블, IT 버블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08년도에 이 리먼 파산 금융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세 차례 금리 인하 당시 미국의 경제는 공통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하였고 이때 정책금리도 매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럼 과연 하두는 이번 금리 인하 추세가 과거의 세 차례와 같은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금리 인하가 될까? 그게 이 영상의 주제가 되겠죠. 그럼 공통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과거와 같이 이번에 침체가 올까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도한 금리 인하는 결국 그 인하의 배경이 있기 마련이고 경기 침체를 반증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선 4차례와 같은 이 경기 침체로 맞물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기 상황이 이 추가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둔화폭이 추가로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의 수준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적각씨가 몇 가지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첫 번째로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 최근 추세가 둔화되는 추세임에는 분명하나 여전히 이 지수 50 이상의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전 사례를 보면 지수 50 이하의 급격히 아래 수준까지 밑도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급격하게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나빠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를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시장의 반응이 연내 금리 인하 3회인데 이 3회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적어도 3회를 인하하려면 사실상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 지수 50 이하에 급격히 하락하는 정도의 이 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과거로 볼 때 이 3회 인하하려면 적어도 이 강력한 경기 악화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세부적인 이유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이 다음으로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단년 실업률, 고용률이죠. 연준이 아주 사랑하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그리고 통화정책에 이 중요한 흐름을 미치는 변수이기도 하고요. 이 또한 물론 고용시장이 일시적으로 최근에 아주 살짝 흔들리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고용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전 세 차례의 큰 폭의 금리 인하 당시와 이 비교해 볼 때 확연하게 양호하고 이런 흐름을 볼 때 과거 경기 침체처럼 급격히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아예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의 물가는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5월 물가 지표를 보더라도 이 전월 대비 1.8%로 안정적인 기조를 아직 이어가고 있고 이전 과거의 금리 인하 당시 물가 불안이 확대되던 시점과는 이 차별화되는 현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차트에 이 회색 음영으로 그려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상태를 말하고요. 이런 현상을 결국 과거의 이 경기 침체 국면에 대조해서 보게 되면 이 시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때 정책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된 바가 있다는 것인데 현재는 사실상 이런 징후가 아직 포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직 발발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아직 환율을 통해서든 금리를 통해서든 미국 연준이 금리 사이클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결론으로 볼 때 아직까지 과거 이 세 차례 상황과 대비해서 견조한 상황임에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여러 지표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의 주택지수죠. 주택지수의 경우 작년 말부터 변동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는 달리 말하면 아직 급격한 급냉의 냉각 신호가 나타나기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과거 경기 침체 세 차례의 사례를 보면 거의 주택지수가 바닥을 뚫고 있는 형국이죠. 이런 흐름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견조한 고용시장과 그리고 주택지수의 상승 그리고 이런 추세들이 모두 소비까지 지지해주는 이런 형태를 미국은 현재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와 저금리 가입 유동성에 기반한 이 각종 미국의 자산 가격 상승은 결국 추후에 이런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경기 침체를 알려주는 이 좋은 신호 중에 하나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률이 좋고 자산의 가치, 부동산과 같은 가치가 상승하면 결국에 소비지수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역시나 소비지수 또한 지속 상승 흐름과 이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과거의 음영친 부분이 이 과거 세 차례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아주 양호한 흐름과 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 개인적 재무사항에 대해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 경제지표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시장의 기대와 경기 침체를 이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이 조기에 단행할 가능성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저물가를 더 유지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앞서 살펴본 이 과거 세 차례의 금리 인하 사이클 당시와 비교해보면 현재 경제 상황에 관해 이 차이점을 감안해서 보게 되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면 정말 모든 경제 지표가 망가지고 경제 위기급의 시나리오가 찾아와야지만 큰 폭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 그러기에는 경제 지표가 너무 견조하고 이런 분석된 지표로 볼 때 금리 인하는 단행하더라도 한두 차례 정도 인하하고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과거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차라리 95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해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저 깍씨가 과거와 같이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는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단지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보다는 연준이 주로 모니터링하는 지표를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때 경제가 아직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세 흐름으로 갈 때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단기적으로 그칠 경우에는 이 역으로 이런 둔화 흐름을 급격하게 개선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를 결국 개선시켜 주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죠. 다만 이번 달 말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의 흐름은 중요하게 주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연내 금리 인하 3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과거 지표를 비교해서 분석해 볼 때 이런 흐름은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가 3회 이상 진행된다고 또 이런 주장을 가지고 과거 지표를 들며 경제 위기가 곧 온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전 아직은 미국이 견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 협상이 예상치 못하게 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급격한 미국 경제에 이 경기 위축이 오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와 다르게 미중 무역 갈등이 완만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미국의 인하 사이클은 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동결 기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며 한동안 경제 위기란 단어는 잠시 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래도 소수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사실상 다수를 만족시키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를 활용해 보시고요. 경제 공부란 것이 사실상 이 벼락치기로 안 하다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마치 평소에는 놀다가 이 시험 공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시장의 흐름과 주요 지표를 모니터링 하면서 분석하고 듣고 그리고 깍시의 영상을 보다 보면 저절로 눈이 넓혀지고 트이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